암울한 도시를 가로지르는 전개밖에 알려고 나가게 미래를 향해 트로피켓 지구는 쌓인 여정 속에 우리 모두의 드라이브 함께 타고 가자 배터리 충전을 가는 힘을 파워 조용한 주행 세상 힘이 들린 그 순간 조신 넘치는 길 위로 나가는 발걸음. 테슬라 최신 뉴스 총정리, 댄스 실력 뽐내는 옵티머스부터 신형 모델 Y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테슬라 뉴스 알려주는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핫한 소식들로 가득한데요. 댄스 실력을 뽐내는 옵티머스 로봇부터 신형 모델 Y FSD 업데이트 그리고 인공지능의 미래까지 정말 빵빵한 소식들만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댄스 실력 뽐내는 테슬라 옵티머스. 여러분,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놀라운 춤 솜씨를 선보였어요. 테슬라가 이번 주 X에 공개한 두 개의 영상에서 옵티머스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민첩성과 균형 감각을 보여주며 춤을 추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안전 케이블이 연결된 상태였지만 두 번째 영상에서는 아무런 지지대 없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테슬라가 옵티머스의 독특한 FSD 모델, 특히 시뮬레이션과 강화학습을 통해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어요. 옵티머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던 때에서 얼마나 발전했는지 한번 보세요. 첫 영상에서 옵티머스는 간단한 춤 동작을 선보였는데요. 안전 케이블이 보이긴 했지만 이는 테스트의 초기 단계임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도 움직임의 유연함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발 움직임을 보세요. 우리 인간에게는 두 다리로 균형을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지만 로봇에게는 무게중심이 이동할 때마다 균형을 유지하는 게 훨씬 어려운 과제거든요. 옵티머스 AI팀의 밀란 코바치는 이 첫 영상에 대해 추가 설명을 제공했어요. 그는 곧 더 많은 내용이 공개될 것이며 팀이 열심히 작업 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춤 루틴이 전부 시뮬레이션에서 강화학습으로 훈련됐다는 거예요. 또한 시뮬레이션에서 실제 환경으로 전환하는 훈련 코드에 대한 많은 최적화와 수정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케이블에 대해서는 그건 로봇이 혹시 넘어질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일 뿐 실제로 옵티머스를 직접 지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어요. 코바치의 약속대로 테슬라 옵티머스 X 계정은 곧 두 번째 더 인상적인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제 막 워밍업을 시작했을 뿐이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옵티머스가 훨씬 더 역동적인 EDM 스타일의 춤을 선보였고 중요한 건 안전 케이블이나 제약 없이 춤을 추었다는 점이에요. 옵티머스는 균형 감각, 더 빠른 움직임 그리고 더 넓은 범위의 역동적인 동작을 모두 묶임없이 보여줬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옵티머스 AI팀의 또 다른 멤버인 무르타자 달랄은 이 케이블 없는 퍼포먼스에 대해 약속한 대로 팀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빠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방법론을 지적했어요. 시뮬레이션에서 실제 환경으로의 강화학습이 다음 단계에 민첩하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구현하는 핵심이에요. 또한 정밀도와 견고함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옵티머스 팀에서 계속 강조하는 주제는 강화학습을 사용한 시뮬레이션 실제 환경 전환의 힘이에요. 이 접근법은 AI 모델을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광범위하게 훈련시키는 것을 포함하는데요. 여기서 모델은 시행착오를 통해 걷기, 균형 잡기, 이제는 춤추기 같은 복잡한 행동을 가속화된 속도로 배울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물리적 하드웨어 손상 위험 없이 그리고 테슬라 하드웨어의 여러 노드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수천 대의 옵티머스 로봇이 한꺼번에 춤을 배우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물론 가상으로요. AI가 시뮬레이션에서 이런 기술을 숙달하면 도전 과제는 그 학습을 실제 로봇에 효과적으로 전송하는 것, 바로 시뮬레이션 실제 환경 전환 단계예요. 이번 춤 시연을 보면 테슬라가 그 간극을 메우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옵티머스가 시뮬레이션에서 배운 것을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의 능력으로 변환할 수 있게 된 거죠. 춤추는 것이 단순한 재미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옵티머스의 균형 조정 능력 그리고 역동적인 움직임에 대한 발전된 능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매력적인 시연이에요. 이 모든 것은 실제 환경에서 유용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이죠. 이러한 발전은 옵티머스가 걷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은 이전 이정표들 위에 세워진 거예요. 달랄이 칭찬한 미친 듯이 빠른 개발 속도는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자사의 차량과 FSD 소프트웨어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반복적 집중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체 분류부터 걷기 그리고 이제 춤추기까지 각각의 새로운 시연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조 물류 그리고 궁극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시뮬레이션에서 빠르게 반복하고 개선한 다음 그 개선 사항을 실제 로봇에 성공적으로 배치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옵티머스가 아직 집안일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춤 동작은 FSD가 인상적인 속도로 학습하고 진화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위장된 테슬라 모델 Y 새로운 퍼포먼스 모델일까? 최근 드론 운영자이자 세부사항 관찰의 달인인 조 테그트마이어가 기가 텍사스에서 포착한 장면이 정말 눈길을 끌었어요. 공장 구내에서 빨간색 모델 Y가 앞뒤 부분에 테슬라의 표준 검은색 커버로 위장한 채 주행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한 대가 아니라 두 대나 있었어요. 테슬라는 보통 숨기거나 테스트할 것이 있을 때 차량을 위장하는데요. 이 타이밍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SUV의 새로운 버전이 출시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로 인해 두 가지 이론이 나왔어요. 리프레시된 모델 Y 퍼포먼스 또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더 저렴한 241 모델 Y입니다. 오늘 흥미로운 것을 포착했어요. 기가 텍사스 서쪽에서 두 대의 차량이 위장한 채 주행 중이었어요. 여러 시청자가 자율주행 짧은 영상에서 이것을 언급했죠. 여기 관련 부분을 확대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면 범퍼 헤드라이트 그리고 후드가 거의 완전히 가려져 있었고 후면에도 비슷한 커버가 적용되어 테일라이트 디자인과 범퍼를 숨기고 있었어요. 이는 공식 공개 전에 새로운 디자인
디자인 요소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고전적인 관행이며, 이는 모델 3 하이랜드와 모델 Y 주니퍼 프로젝트에서도 볼 수 있었던 거죠. 차량의 나머지 부분 중앙 본체와 루프 라인은 현재 모델 Y와 상당히 일관되어 보였습니다. 한 가지 설득력 있는 가능성은 테슬라가 리프레시된 모델 Y 퍼포먼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추측은 리프레시된 모델 3 퍼포먼스의 출시를 살펴볼 때 더 힘을 얻습니다. 퍼포먼스 버전은 롱 레인지 AWD와 RWD 버전보다 몇 달 후에 출시되었으며 고유한 전면 범퍼를 갖추고 있었죠. 그 범퍼에는 공기 역학과 브레이크 냉각을 개선하기 위한 공기 덕트가 포함되어 있어 다른 리프레시된 모델 3들과 시각적으로나 성능 면에서 차별화되었습니다. 테슬라가 리프레시된 모델 Y 퍼포먼스를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전면 범퍼에 대한 광범위한 위장은 더 공격적이고 공기 역학적으로 최적화된 범퍼와 모델 3 퍼포먼스와 일치하는 공기 덕트를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 미스터리 차량이 241이라고 불리는 모델 Y의 저렴한 버전 프로토타입일 수도 있어요. 테슬라는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량의 추가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비용 절감 구성 요소와 기능 그리고 제조 효율성 개선이 포함됩니다. 테슬라는 모델 Y와 같은 기존 모델을 더 저렴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이 경우 위장은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단순화된 외부 기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정된 전면 디자인과 함께 다른 헤드라이트나 테일라이트 어셈블리가 포함될 수 있어요. 테슬라는 심지어 특징적인 전면 라이트 바와 애프터버너 스타일의 후면 라이트 바도 같이 있는 절약에 기여한다면 생략할 수도 있겠죠. 이는 최근 도입된 모델 Y 롱 레인지 RWD를 넘어서는 단계가 될 거예요. 롱 레인지 RWD는 차량의 주행 거리를 개선하고 가격을 $4,000 낮췄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위장된 모델 Y의 정체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기가 텍사스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은 테슬라가 통합한 변경 사항이 차량의 앞뒤를 가릴 만큼 충분히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리프레시된 모델 Y 퍼포먼스일까요? 아니면 더 저렴한 241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테슬라 FSD B13.2.9에서 운전자 모니터링 완화 확인. 테슬라의 FSD는 V11 이후 정말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고, FSD V12.5 이후로는 캐빈 카메라가 있는 차량에서 핸즈프리 경험이 가능해졌어요. 하지만 많은 사용자들에게 지속적인 좌절 포인트는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DMS, 흔히 잔소리라고 불리는 시스템의 엄격함이었습니다. 최근 X에서의 상호작용에서 마이크 피는 DMS가 얼마나 엄격한지에 대한 불만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정말 필요했습니다. 이 글은 일론 머스크의 반응을 이끌어냈는데, 그는 당신이 맞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불과 며칠 후, 그리고 비교적 소소한 업데이트 이후 테슬라는 이미 DMS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어요. 여기서 핵심 문제는 FSD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증언할 수 있듯이 무책임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현재 시스템의 민감도에 있어요. DMS는 차량의 중앙 디스플레이와의 짧고 정상적인 상호작용에도 과도하게 엄격할 수 있거든요. 마이크 피의 경험은 일반적이었어요. 노래를 바꾸거나 내비게이션 정지를 추가하기 위해 디스플레이를 흘끗 쳐다보는 것조차 DMS가 주의를 기울이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계속하면 FSD 스트라이크를 받을 위험이 있어요. 이로 인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FSD를 비활성화하고 수동 운전 중에 목적지를 입력합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분명히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는 안전 역설을 강조합니다. 주의력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이 때로는 덜 안전한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안전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조심하고 NHTSA 가이드라인 내에 머무르려고 노력하는 이상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중앙 화면을 쳐다보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는 잔소리가 과도한 경우가 있어요. 머스크의 비교적 간결한 대답은 이 문제에 대한 그의 이전 전망과 공명했습니다. 테슬라의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그는 DMS가 너무 엄격할 수 있다고 인정하며 테슬라가 그러한 제한을 완화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현재 시스템이 사용자들에게 간단한 작업을 위해 FSD를 해제하도록 권장한 다음 몇 초 후에 다시 활성화하는 다소 안전하지 않은 주기 사이의 아이러니를 지적했습니다. X에서의 게시물에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AI 부사장인 아쇼크 엘루스와미는 환영할 만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최신 FSD 업데이트인 V13.2, 9의 캐빈 카메라 잔소리의 완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했어요. 이는 문서화되지 않은 변경사항이며 우리가 보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문서화되지 않은 변경사항은 DMS를 완전히 제거하는 무감독 FSD를 향한 테슬라의 전반적인 계획의 최신 단계입니다. V12.4와 V12.5에서의 시각 기반 운전자 주의력 모니터링으로의 전환과 같은 이전 업데이트는 안전과 사용자 경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V13.2, 9의 변경사항의 전체 범위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2025.14.6이 더 많은 FSD 사용자에게 출시됨에 따라 더 명확해질 테지만 캐빈 카메라 잔소리의 완화 확인은 몇 가지를 시사합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작업을 위해 화면을 잠깐 쳐다보는 것에 대한 더 큰 허용 범위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아요. 온도 설정 조정, 내비게이션 목적지 입력 또는 현재 노래 변경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특히 저속 시나리오에서 시선을 돌리는 것에 대해 잠재적으로 더 관대한 임계값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DMS는 차량이 빨간 신호에서 기다리는 동안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거나 다른 곳을 보는 것에 대해 경고하지 않지만 테슬라는 이를 시속 10마일 16km 미만의 주행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FSD를 사용하면서 DMS가 너무 엄격하다고 느껴보신 적 있나요? 이번 업데이트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테슬라 소식 가져올게요. 테슬라의 AI 천재 부사장 아쇼크 엘루스와미가 FSD AGI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비디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및 AI 소프트웨어 부사장인 아쇼크
마크 엘루스와미가 최근 테슬라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현재 상태와 미래 야망에 대해 논의했어요. 그는 FSD에 대해 다루고 로보틱스와 인공 일반 지능 AGI라는 더 넓은 주제로 확장했습니다. 테슬라 AI 노력의 핵심에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추구가 있습니다. 아쇼크는 결국 새로 제조되는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래된 인간 운전 차량은 잠재적으로 특수한 취미나 독특한 목적을 위한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재확인했어요. 그러나 그는 현재의 고급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테슬라의 FSD를 포함해 인간을 완전히 제거하기 전에 더 나은 신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바에 따르면 개발 과정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프로그래밍보다는 기계 학습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에 중요한 측면은 AI가 각 차량마다 고유하기보다는 모든 차량에서 일관되며 플릿의 경험에서 집단적으로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AI의 진보는 계속되고 있어요. 안전과 신뢰성은 FSD에 대한 테슬라의 초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테슬라가 불과 몇 주 후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출시하게 되면서 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어요. 사고가 발생하면 프로그램 확장이 지연되거나 프로그램이 완전히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쇼크는 테슬라의 비전 기반 센서 제품군에 대해 논의하면서 테슬라가 여전히 라이다에 관심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비용과 확장성이 라이다의 주요 우려사항으로 남아있으며 비전 기반 시스템이 계속 개선됨에 따라 그 인식된 유용성이 감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쇼크는 테슬라의 AI 네트워크를 시적으로 디지털 생명체라고 표현했어요. 이는 FSD가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흡수하고 그로부터 학습하는 유기적인 방식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FSD는 자동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테슬라는 FSD뿐만 아니라 차량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AI4 하드웨어를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에도 사용합니다. 아쇼크는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동안 로보틱스 분야에서 엄청난 물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의 핵심 부분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발일 텐데 그는 이 로봇들이 결국 복잡한 산업 및 가정 작업을 수행하고 자연어로 상호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믿으며 아마도 2035년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러한 AI 능력의 최근 급증은 딥러닝의 발전과 대규모 컴퓨팅 파워의 가용성에 의해 크게 주도되었습니다. 테슬라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기가 텍사스에서 코텍스 2.0 슈퍼컴퓨터 클러스터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의 새로운 이사진 멤버 치폴레 출신 잭 하트웅. 무슨 영향이? 잭 하트웅은 누구? 잭 하트웅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잭 하트웅은 치폴레라는 거대 패스트푸드 체인의 핵심 인물로 무려 20년 넘게 금융 리더십을 발휘해온 베테랑이에요. 치폴레에서는 사장직과 최고 전략 책임자 그리고 최고 재무 및 행정 책임자 등 정말 다양한 리더십 포지션을 거쳤죠. 특히 그의 재무 관리 아래 치폴레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냈어요. 여러분 지금 치폴레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아세요? 무려 3,700개가 넘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이 정도면 거의 맥도날드 버거킹급 아닌가요? 정말 대단하죠? 테슬라 이사회 합류 시기와 특이점. 잭 하트웅은 올해 6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테슬라 이사회에 합류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테슬라의 감사위원회에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근데 정말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잭 하트웅이 테슬라 이사회 활동에 대한 현금이나 주식 보상을 일체 받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특별한 결정인지 아시나요? 보통 이런 대기업의 이사회에 참여하면 엄청난 보상을 받는데 말이죠. 혹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걸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테슬라와 관련된 모든 소식을 가장 빠르고 재밌게 전해드릴게요. 테슬라 이사회 구성은? 잭 하트웅의 영입으로 테슬라 이사회는 이제 총 9명으로 구성되게 됐어요. 현재 테슬라 이사회에는 의장인 로빈 데논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CEO 일론 머스크 그의 동생 킴발 머스크 그리고 에어비앤비 공동 창업자인 조 게비아 등이 포함되어 있죠. 회사의 이사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느냐는 회사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요. 다양한 산업에서 온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는 건 테슬라의 미래가 단순히 자동차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신호가 아닐까 싶어요. 테슬라의 도전과 하트웅의 역할. 현재 테슬라는 유럽에서 FSD 즉 완전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된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중인데요. 다행히도 올해 9월에는 마침내 유럽에서도 최소한 고속도로에서는 FSD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새로운 이사의 합류는 정말 의미가 크죠. 여기서 정말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음식 산업 전문가인 잭 하트웅이 테슬라의 드라이브인 다이너 프로젝트에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도 정말 궁금해요. 혹시 테슬라가 이 콘셉트를 일회성, 슈퍼차저를 넘어서 확장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채널에서 얼마 전에 독점적으로 공개했던 이 프로젝트의 내부 사진을 보면 건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마 곧 완공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기대되네요. 테슬라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충전하는 모습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로보택시 확장의 중요한 역할 또한 잭 하트웅의 운영 확장 경험은 테슬라가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텍사스 오스틴을 넘어 확장할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로보택시가 뭔지 아시나요?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운전자 없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택시 서비스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오랫동안 꿈꿔온 프로젝트 중 하나죠. 이런 대규모 서비스를 확장하려면 잭 하트웅 같은 운영 전문가의 경험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치폴레에서 전 세계
3,700개가 넘는 레스토랑을 관리했던 경험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네트워크 확장에 어떻게 적용될지 정말 기대되네요. 아마 오스틴을 시작으로 미국 전역 그리고 전 세계로 확장해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 테슬라의 새로운 이사회 멤버인 잭 하트웅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식품 산업의 전문가가 자동차 회사에 합류한다는 것, 그것도 보상 없이 참여한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테슬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잭 하트웅의 영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 테슬라와 테크 소식을 가장 빠르고 재미있게 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